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만 코드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1탄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안 보셨더라도 지금 것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2탄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핵심 호르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들 때문에 살이 찐다는 부분인데요. 그것들이 바로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 지금 바로 Let's get it! 일단 비만이라는 것을 이분은 이제 시간 의존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만이 생기는 이유, 살이 찌는 이유는 호르몬의 체지방 조절 기능에 이제 이상이 생긴 결과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호르몬은 반드시 이런 인과성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확실하게 이거가 비만 유발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만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기나 포만감과 관련된 시험을 통과한 호르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슐린과 코르티솔, 이 호르몬입니다. 인슐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뇨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가 바로 인슐린이죠. 비만인 사람이 적정 체중인 사람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훨씬 많습니다. 요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인슐린을 투여한 실험에서 투여량이 가장 많았던 그룹은 평균 5.7kg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인슐린종 환자들을 보면은 환자들의 72%가 체중이 증가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일수록 사실 더 이런 거에 민감성이 더 커지고 체중이 더 쉽게 찔 수 있는 사람 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슐린은 지방의 저장을 촉진하게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렙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저장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렙틴의 기량제처럼 작용을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인슐린과 렙틴의 관계도 또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인슐린이 렙틴의 작용을 어떻게 조절하냐, 그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열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거는 양 줄여야지, 칼로리 낮은 거 먹어야지가 아니라 이 인슐린을 어떻게 낮춰야지가 가장 먼저 주되게 잡는다면은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호르몬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코르티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투쟁 도주 반응을 매개한다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사냥을 막 할 때 뒤에서 막 곰이 쫓아오는, 도주해야겠다라는, 이 투쟁해야겠다, 싸워야겠다, 이겨야겠다라는 반응이 일으켜지게 되는 거죠. 그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뒤에서 곰이 쫓아오진 않지만 곰이 쫓아오는 것처럼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혹식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됐을 때는 또 호르몬에 심한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체가 근데 코르티솔과 포도당의 단기적인 증가에는 좀 원활히 작용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돼요.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나온 그 코르티솔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자율신경 균형계도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의 단기적인 증가를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게 너무 만성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싱 증후군이라는 이런 질병이 있는데요. 과도하게 코르티솔이 계속 장기간 분비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적게 먹거나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환자들의 97%가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병이 바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코르티솔을 또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대인들은 가장 먼저 수면 부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만 수면이 부족해도 코르티솔 농도가 100% 이상 증가를 해버린대요. 위스콘신 수면 코호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짧은 수면 시간이 체중 증가, 렙틴 감소, 그 다음에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증가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인슐린을 생각하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 촉진의 원인은 맞아요. 맞지만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하긴 한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사실 주식이 쌀인데 왜 미국인보다 비만율이 적을까라고 했을 때 탄수화물이 큰 단위면 그 안에 설탕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설탕 섭취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는데 이 호르몬은 자물쇠,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열쇠라고 하고 이런 수용체가 자물쇠라고 했을 때 이렇게 띡 맞춰서 열려야 되죠. 근데 결합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거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포도당 유입되는 데 있어서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잘 열려서 포도당 들어가고 처리하고 열고 문 열고 포도당 들어가 처리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 느끼기에는 포도당 양이 왜 이렇게 줄었네? 문 열고 들어온 애들이 너무 없네라고 인지를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포도당은 이 문 바깥에 엄청 쌓이게 되는 거죠.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해. 일단 문 안으로 들어온 게 없어 라고 느끼면서 더 많은 양을 요구해. 포도당 더 줘, 포도당 더 줘, 포도당 더 줘. 이러면서 인체는 이 인슐린을 열쇠를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빨리 열어서 포도당을 더 집어넣으려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체는 인슐린 농도를 높여야지 세포 내로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유입시킬 수 있는 거죠. 인슐린 농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열쇠는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감당해야만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 농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인슐린 농도가 상승되면은 비만이 되게 유발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인슐린 저항성 왜 생겨? 라고 했을 때 인슐린 열쇠 문제야? 아니면은 자물쇠, 수용체 문제야?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인슐린은 비만인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랑 똑같이 가진 호르몬이에요. 그러므로 인슐린 저항성 문제는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적절히 반응하지 않아서 포도당이 세포 바깥으로 머무는 상태가 자꾸 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될까라고 의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 저항성, 약물 내성.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도 겪는 게 아파서 항생제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혈압약을 복용해야 되는 분들은 체중이 정말 안 떨어져요. 이 인슐린 저항성에 이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 드시는 분들, 약물 드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하기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몸을 자꾸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비만이 진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길어지게 되고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보다 천천히 증가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아니면 소화비만이었던 분들이 훨씬 더 감량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식사의 구성이랑 타이밍,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막 간식도 챙겨 먹고 이러는데 간식을 먹었을 때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간식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간식을 먹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인슐린 농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 알아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만을 발생시키는 중요 호르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슐린, 코르티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을 덜 주는 식단과 타이밍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 과도한 코르티졸 호르몬을 자극시키고 그다음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도 비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사회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비만이 형성이 되었는지 정부의 실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